자,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명절마다 또 생신 때마다 정성껏 챙겨주는 선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겨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네, 바로 홍삼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 홍삼 제품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력 없을 때 한 포 쭉 짜서 마시면 없던 힘도 불끈 솟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홍삼만큼 좋은 게 없다고들 하니까 이건 무조건 몸에 좋은 거겠지 하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귀하디 귀한 홍삼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못 드시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혈압이 치솟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심지어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무심코 드시던 대로 홍삼을 계속 드신다면 정말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것이 거꾸로 내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전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알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홍삼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다들 보약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같아요. 외부에서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군대가 튼튼해야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홍삼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다른 말로는 사포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아주 유능한 조교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쉽게 말해 적군이 나타났을 때 더 빠르고 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군대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거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께 홍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효능은 기력 회복과 피로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소파에 눕고만 싶으실 때가 많으시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기름을 넣어도 엔진 출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홍삼이 이 에너지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홍삼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피로도를 눈에 띄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큰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홍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카페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혈관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가 온몸으로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끼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린 것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어요. 홍삼은 혈소판이 서로 끈적하게 엉겨 붙는 것을 막아줘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홍삼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 당연히 손발도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니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기억력 개선입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깜빡깜빡해서 속상하실 때가 있으시죠?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중 일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홍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뇌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입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몸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져요. 쇠가 녹슬고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홍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진세노사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녹을 닦아내는 거죠. 그러니 피부 노화를 늦추고 각종 만성 질환이나 암 예방에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속 청소를 잘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나 좋은 효능이 많은 홍삼이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더 활짝 열고 들으셔야 해요. 이렇게 좋은 홍삼도 누가, 어떻게,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홍삼과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홍삼과 혈압약을 같이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삼이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낮춰준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체질의 사람에게는 홍삼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억지로 낮추고 있는데 홍삼이 다시 혈압을 올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도 사람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홍삼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 항응고제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홍삼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가 피가 엉기는 걸 막아주는 건데 혈액 항응고제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너무 강력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한 경우 뇌출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조합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홍삼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홍삼 한 포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기운이 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각성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흥분제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심장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이런 과도한 자극이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
홍삼을 드실 때는 최소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유방암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과거에 앓았던 경험이 있으신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홍삼 섭취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홍삼의 일부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 유사 호르몬을 공급해주면 병이 악화될 수 있겠죠. 불씨가 남아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음식이나 약은 아니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인삼이나 홍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얼굴이 붉고 열이 위로 잘 오르며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는 등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홍삼을 과하게 드시면 그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피부에 뾰루지가 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내 몸이 추운지 더운지 스스로 잘 살펴보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니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홍삼의 좋은 효능을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왕 드시는 거 더 효과적으로 드시면 좋잖아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꿀입니다. 쌉쌀한 홍삼을 꿀에 절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냥 맛만 좋으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꿀에 들어있는 과당과 각종 효소들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꿀 자체도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식품이라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홍삼 한 뿌리를 꿀에 재워뒀다가 얇게 썰어서 차로 드시거나 홍삼 농축액을 드실 때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맛과 효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홍삼도 성질이 따뜻하지만 간혹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홍삼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생강을 함께 곁들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도와 홍삼의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고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홍삼 다릴 때 생강 몇 쪽을 같이 넣고 다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우리가 삼계탕 끓일 때도 인삼과 대추를 꼭 같이 넣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추는 여러 약재의 성질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홍삼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대추와 함께 먹으면 한결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대추 자체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혹시 모를 홍삼의 각성 작용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우유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사포닌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들 먹는 홍삼 제품 중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먹는 형태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아침에 홍삼 드실 때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셔보세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계탕이 바로 최고의 궁합이죠.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홍삼의 피로 회복 기능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기운이 없을 때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겁니다. 닭고기의 단백질과 홍삼의 사포닌이 만나면 서로의 흡수를 도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장어입니다. 장어 역시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장어의 풍부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홍삼 역시 혈행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력이 쇠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장어와 홍삼을 함께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홍삼이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돼지고기는 그 공장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삼과 함께 수육이나 구이를 드시면 피로 회복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쑥입니다. 쑥과 홍삼은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약재이자 식품입니다. 특히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고생하시는 여성 어르신들께 이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쑥과 홍삼을 함께 차로 끓여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홍삼을 고르는 법부터 영양소 손실 없이 조리하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홍삼 제품을 고르는 법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다른 첨가물은 적고 진세노사이드 알쥐일, 알비일, 알쥐3의 합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g당 5mg 이상이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째 있는 홍삼을 고르실 때는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홍삼을 집에서 직접 달여 드실 때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팔팔 끓이시면 안 됩니다. 사포닌을 포함한 일부 유효 성분들이 높은 열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 85도 정도의 온도에서 뭉근하게 오랜 시간 달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홍삼의 머리 부분, 즉 뇌두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독성이 있다고 해서 제거하고 썼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뇌두에도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뇌두는 다른 성분을 토하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입니다. 시중에 파는 농축액이나 팩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개봉한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째 있는 건삼이나 홍삼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문지에 잘 싸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홍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홍삼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혈액순환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드실 거면 꿀, 생강, 우유, 닭고기처럼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그 효과를 몇 배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약이라도 내 몸을 알고 내 상황에 맞게 먹어야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지혜와 노후 구독자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하셔서 홍삼의 좋은 점만 쏙쏙 빼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